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집값 폭등한다, 폭락한다, 논란이 요새 많습니다. 항상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어차피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다를 주제로 서울 아파트의 향후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은 크게 폭락론자랑 우상향론자로 나뉘는데, 폭락론자는 서울 집값이 앞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그래서 급격히 폭락할 것이다 라면서 일본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우상향론자는 서울 집은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인구수가 줄어도 1인 가구 수, 1인 가구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근거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기존의 폭락론자셔서 폭락한다고 하다가도 집을 구입하고 나서는 우상향론자로 돌변을 하고요. 우상향론자셨어도 집을 팔고 나면 폭락론자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박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면 오를 것 같고 내가 팔면 떨어질 것 같다는 심리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고, 집값 전망이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주제지만 이게 참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외부 변수들 제외하고 굵은 가지는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의견 대립론자들도 전부 인정하시는 것이 수요와 공급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논리에 의한 거는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재화의 가치,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서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수요 가격, 즉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은 떨어진다는 게 수요 곡선이고, 그리고 수요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공급 가격, 즉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은 높아진다라는 게 공급 곡선인데요. 집값은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매겨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가격이 오를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공급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주택 공급량인데 14년에서 1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공급량 부족기였고, 이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요. 17년 대비 18년부터 공급량이 50% 이상 늘면서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제 9.13 대책 이후 대출까지 막혀서 아파트 값이 조정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년, 19년을 공급량이 보완기 그리고 아파트값 조정 시작기로 좀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20년부터는 공급량이 조정이 되면서 아파트 값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서울 주택 총량은 얼마 되냐? 273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까지는 아파트 값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가구 수를 살펴보면 이제 2019년 현재 379만 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이 중에 34%인 약 130만 가구 정도, 130만 가구 정도가 미혼 등으로 1인 가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인구는 큰 폭으로 늘지 않고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 감소해요. 지속 감소해서 2045년에는 365만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서 2045년에 45% 수준인 163만 가구에 육박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공급량을 대입시켜서 보면 이제 현재 273만 호요. 273만 호로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앞서 설명드린 13년부터의 평균 공급량이 약 연간 8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만 호를 매년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033년 정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 이제 1인 가구가 선호하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62만 호 정도 돼요. 62만 호 정도 돼서
수요인 130만 원 가구 대비해서는 보급률이 좀 5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다주택자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수요에 감안시켜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이제 2017년 주택 통계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가구의 한 8%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다시 추정하면 이제 가구 수가 좀 늡니다. 늘어서 현재 한 410만 가구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주택 공급량을 좀 대입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시점이 조금 뒤로 빠져서 이제 현재 273에서 이제 2037년, 38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현재 수요량과 공급량 예측이 되겠는데요. 이제 다시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 영역이 초과 수요 지점입니다. 초과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 파란색 영역이 초과 공급의 상황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서울시는 현재 초과 수요인 빨간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현재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35년 정도까지 가격 상승이 우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이 균형 가격을 찾아가기 위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년 이후부터는 공급이 초과하게 되면은 파란색 초과 공급량에 속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 압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울 주택 공급이 매년 8만 호씩 2035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12월에 서울시 주택 공급 세부 계획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국토부 발표한 2만 5천 호에 5만 5천 호 추가로 넣어서 22년까지 총 8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2.5만 호, 2만 5천 호는 서울 국경지나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서울시,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짓는 거고요. 5만 5천 호는 역세권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민간을 활용하거나 이제 신축이나 빈집을 매입해서 이렇게 해서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약간 좀 8만 원까지는 좀 빠듯해 보이는 게 그 일단 22년에 이제 입주를 하려면 이제 19년 올해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은 하겠지만 이 5.5만 원 요 부분에서는 민간과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해서 그 건물주들이 집을 추가로 지을지도 좀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만 원 수준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생각보다 평지가 없어요. 숲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미 있는 평지는 아파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풀지 않으면 주택을 더 지을 땅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신개념 주택 자꾸 얘기를 해서 도로 위에 주택을 짓거나 하겠다. 기존의 발상을 뒤엎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도로에 있는 주택을 과연 좋아할지 저는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즉 그 부분도 미지수기 때문에 이미 서울에 계속 이렇게 연간 8만 원씩 공급할 땅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토지의 부중성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제한이 돼 있다. 토지가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양이. 그래서 그 절대량은 고정돼 있고 이러한 토지 부족 문제가 집가 상승을 야기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토지랑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택지가 있어야 주택을 짓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중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수요와 공급 곡선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울시의 주택지 땅인 토지가 더 늘 수 없게 된다면 공급이 이렇게 주황색이 올라가다가 공급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량이 적은 시장이라면 공급량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 가격은 우상향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서 파란색 영역처럼 현재 공급량도 고정돼 있는데 나는 수요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그게 아닌데 가격이 거품이 껴서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굉장히 떨어져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현재 상태가 저는 여기 파란색 영역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가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30년 중후반까지는 우상향을 점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구 수가 줄긴 하지만 여전히 30년 중후반까지는 아파트 단독 다세대 빌라, 오피스 다 합쳐도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자금력 있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입지가 좋은 신축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1인 가구 중에 대학생 아닌 3, 40대 직장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45년에는 비용 가구가 45%에 육박할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자꾸 느는데 이에 따라서 자금력 있는 1인 가구들이 늘어요. 느는데 불편한 빌라보다는 직주 근접하고 역세권이고 입지 좋아서 비싸지만 깔끔한 신축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할 것이고, 현재는 수요가 아까 62만 원 말씀드렸듯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의 부중성 때문에 서울은 주택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8만 호 공급한다라는 것도 이제 지금 부동산 이제 잡고 주택 공급을 엄청 늘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는 국유지, 시유지 다 쓰고 오랫동안 내비뒀던 철도 유유부지까지 싹 다 쓸어 모아서 공급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상기 신도시에서도 서울 공급 위치 보시면 주로 많은 데가 마곡, 수색, 동북부 역세권인 강원대 같은 데 있고, 서울 외적으로는 과천, 광명, 하남 등 중심부에선 떨어진 지역이죠. 중심부에는 지을 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급을 싹 다 끌어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량이 매년 8만 호씩 2035년까지 돼야 현재 270만 호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데, 그렇게 될지는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근데 현재 중요한 게, 현재는 가격이 이상급등해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수요량 대비해서 수요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설명드린 파란색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아파트 전세나 이것도 비싸면 빌라 쪽에 전세 월세 그냥 살겠다. 아파트 필요 없다. 너무 비싸니까. 이런 상황이고, 전국구적으로 갭투기가 서울에 몰려서 아파트 값이 이제 올려놓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좋은 신축 아파트 필요 없다. 이거죠.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정상 가격까지 내려고 나면 좀 매수가 필요하고요. 정상 가격이 얼마인가? 얼마인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대답을 해줄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정상 가격이라는 거는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을 때 갭투기 하는 사람들 말고 그 지역에 사시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살아났을 때 이게 정상 가격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몰빵하시면 30년 중후반까지는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 다른 현명한 사람이 폭등론자나 폭락론자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현명한 사람은 폭락하는 상황이나 폭등하는 상황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의견이라도 하나라도 배우거나 들을 점이 있는지 귀 기울이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시도록 저도 이제 좀 더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쪽쪽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